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결혼을 꿈꾸시나요? 하지만 만약 당신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면 어떨까요? 외모와 첫인상이 내 취향이거나 달콤한 말과 자상한 행동을 보여주고 멋지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 그 사람. 나는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지만 그 가면 뒤에는 냉정한 칼날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 오늘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둠의 사요소 성격이 결혼하기에는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통찰에 눈을 뜨게 되실 거예요. 제 채널에 멤버십 가입을 하신다면 회원분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와 라이브 상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둠의 사요소란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4가지 성격적 특성을 말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시,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사디즘이죠. 이 특성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한 사람에게 여러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특성들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숭배하고 찬양해 주길 바랍니다. 연애 초기에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우리 운명인가 봐. 라며 폭풍 같은 애정 공세, 러브바밍을 퍼붓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인생에서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후 당신의 역할은 나르시시스트를 빛내주는 장식품이나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거나 발전하는 모습을 질투하고요. 사소한 지적이나 내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의 탓으로 돌리는 가스라이팅의 대가입니다. 여러분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내가 부족해서 그래 라면서 자책하게 되고 나르시시스트의 눈치를 보면서 위축되어 갑니다. 두 번째는 마키아벨리스트입니다. 이들에게 인간관계는 철저한 손익계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사랑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외모나 배경, 학벌, 직업과 재력 등의 조건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만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늘 계획을 세우고 조종하며 착취합니다. 널 위해서야 라고 말하지만 모든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특히 당신의 비밀이나 약점을 알게 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에게 당신은 사랑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목표를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세 번째는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연애 초기에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카리스마 넘치게 보일 수 있죠. 색다르고 스릴 넘치는 데이트를 선사하거나 당당한 리더십으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결혼 후에는 어떨까요?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가족을 경제적, 정신적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아무렇지 않게 반복적인 외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당신의 고통이나 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목표와 이득만을 생각하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디스트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을 보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일부러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내가 아끼는 물건들을 망가뜨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즐깁니다.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죠. 변태 아니냐고요? 실제로 성적으로도 가학적, 피학적인 행동이나 변태적인 행위를 즐기기도 합니다. 장난이었어. 네가 예민한 거야. 라며 자신의 가학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잘합니다. 어느새 난 이들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이자 놀이개가 되고 나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아래 체크리스트 중 몇 개나 해당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상태가 심각하다는 신호입니다. 1. 자주 나를 비난하고 지적하며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린다. 2.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묘한 속임수를 자주 쓰는 것 같다. 3. 나의 슬픔이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4. 나를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5. 연애 초반과 지금의 태도가 너무나 다르고 관계에서 혼란스럽다. 만약 당신의 연인이 체크리스트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 사랑으로,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깊게 뿌리 박힌 성격적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습관은 변할 수 있지만 성격은 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꿔줘야지 혹은 내 노력으로 우리 관계가 나아지길 바라는 헛된 희망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좌절과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주변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안전하게 관계를 정리할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연인이 어둠의 성격 특성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희망과 기대를 버릴 수 없다면 다음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고민해 보세요.
어둠의 3요소,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의 특성은 연인 관계에서 불신과 불성실의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의 만족도가 낮고 불신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보통의 연애에서 관계 초반에는 사랑과 이끌림으로 시작하게 되죠. 연애가 지속되려면 반드시 서로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불신과 불성실의 태도가 신뢰를 무너지게 해서 지속적인 연애를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또 어둠의 3요소 특성의 사람들은 단기적인 관계를 선호하고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원나잇 스탠드와 이득이 있는 관계를 선호하고 사이코패스는 즉흥적인 성적 관계에 대한 선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장기적으로 헌신을 해야 하는 관계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회주의적이고 쾌락적인 관계를 추구함을 시사합니다. 나르시시즘과 사이코패스를 가진 연인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더 많은 연애 경험과 짧은 지속 시간을 가지며 그들의 파트너는 관계에 덜 만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감정과 파트너의 감정을 판단하는데 큰 인식 차이를 보였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여 친밀감의 필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은 정서적 분리와 불신, 타인 착취, 의지와 관련이 있고 관계 헌신도가 낮고 성적 기만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성은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안, 우울, 외로움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어둠의 3요소 특성은 높은 충동성, 위험 추구, 낮은 불안과 공감 수준을 특징으로 합니다. 특히 사이코패시 성향은 충동성, 무책임, 얕은 감정과 공감 능력 부족, 죄책감 없음과 관련이 있고요. 이는 파트너에게 심리적, 신체적 학대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디즘은 연인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신체적 폭력, 심리적 학대, 파트너 모욕 등을 통해 학대의 순환을 만들고 피해자에게 우울증과 불안, PTSD, 자존감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연구들을 살펴봤듯이 어둠의 4요소 특성이 개인의 삶과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죠.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결혼 생활은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둠의 4요소 성격 특징을 가진 연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제 사례를 살펴볼게요. 30대 A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모임에서 만난 연인 B씨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요. 이 A씨의 연애 과정을 살펴보면요. 관계 초반에는 소위 나르시시스트가 한다는 러브 바밍이 없었는데요. 이 점이 오히려 A씨의 마음을 애태우게 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친절하긴 했으나 적극적인 대시를 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의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A씨는 다른 남자들과 달리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선을 지키면서 자신의 능력과 인맥들을 은근히 자랑했는데요. A씨는 이러한 B씨의 여유와 능력 있어 보이는 모습에 이끌렸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B씨는 관계 초반에 전략적으로 상대를 관찰하며 살펴보면서도 은근히 자기 자랑과 매력을 어필하고 있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상하진 않고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씨가 B씨를 만날수록 점점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본 B씨는 매우 명확한 자기주관을 갖고 있으며 삶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A씨의 주관적인 평가였죠. 이제 사회 초년생이어서 아직 모르는 게 많았던 A씨는 B씨의 조언에 도움을 받고 고맙게 느꼈습니다. 결국 B씨의 주도로 연인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기쁨도 잠시, 점점 B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변했을까요? B씨는 A씨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간섭하더니 점점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작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점점 더 액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A씨의 일상은 모든 면에서 B씨에게 의존하면서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이 과정이 불과 1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B씨는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성관계 등에서 작은 것 하나도 모두 자기 마음대로 될 때까지 집요하게 A씨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여전히 빌린 돈은 돌려주지 않았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애에서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이후부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호소를 하시는데요. 그건 오늘 말씀드린 이 어둠의 4요소 성격 특징을 가진 연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고 안정된 사람과의 연애는 재미와 매력이 없다고 느낄 수는 있죠. 그래서 연인은 재밌고 스릴 넘치고 로맨틱하면서 긴장과 불안을 주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인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은 연애와 다릅니다. 늘 똑같은 일상을 함께 공유해야 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데 재미와 흥미만으로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안정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가 통하는 파트너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죠.
난 안정감 싫어. 대화가 안 돼도 괜찮다면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하세요. 만일 어쩌다 보니 어둠의 성격들을 현재 만나고 있다면 연애만 하고 결혼하지는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며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죠. 나를 깎아내리고 조종하고 고통을 주며 자신의 만족만을 채우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현재 위험한 관계임을 알아차리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켜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랄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채널 구독과 멤버십 가입을 통해 더 많은 유익한 영상들을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